3, 2, 1. 북한에 갔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은 무비자로 못 간다는 얘기인데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측 예술단의 주요 배우들을 만나시어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며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관객분들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들 계속 또 우연히 보니까 그 평양역 건너편 새로 지은 건물에 과학 중시, 인재 중시라고 보니까. 영상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김정은 교수님 비자를 미국에 갈 때마다 인터뷰를 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7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2011월 3월 1일 이후부터 북한에 갔던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소위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서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딸도 레드벨벳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관람 되게 힘들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뭐 대성당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 그 배경이거든요. 네, 일단 지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 그 나라에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자 면제 협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이미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뒤에서 이제서야 이제 이걸 발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정부도 이 사실을 좀 사전에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국무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아마 이 시점 자체가 상당히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실무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내심 불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의 또 뭔가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들. 또 이 발표를 한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 남북 관계 경협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좀 어떤 극복을 하겠다, 단숨에 넘어서겠다라고 한 시점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앞으로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미국 가려면 이제 대사관 가서 줄 서서 이제 영어 인터뷰하고 그렇게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미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알게 모르게 좀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견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즉 북한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이제 남북 경협이나 남북의 왕래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미국 가실 분들은 북한에 가면 반드시 또 이게 면제를 다시 또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아마 이런 조치들은 여러 가지 아마 미국이 노리고 있는 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해봅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스웨덴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방부에서 스웨덴 거지들은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스웨덴 모든 도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스웨덴의 한 소도시 에스키스투나라는 도시에서는 이렇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국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허가를 받으려면은 우리 돈으로 약 3만 1,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3개월 유효 기간이 있는 허가증을 받게 되는데요. 허가증을 없이 국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한 17배 많은 금액이네요. 벌금 50만 원을 부과받는다고 합니다. 소도시에서 행해지는 거긴 한데 글쎄요. 하지만 이 스웨덴 시민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예, 이것이 이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쪽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의 그러니까 북구 유럽 쪽의 복지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요건만 충족시키면 웬만한 중산층 정도로 살 수가 있는데 굳이 시스템 바깥으로 나와서 국어를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치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시스템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아마 뭐 벌금을 어떤 돈을 부과해서 이렇게 좀 유도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회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일부 시민 측에서는 이게 혹시 이 국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시키면 그들이 자기가 돈을 당장 못 내니까 범죄 조직이 그 돈을 대납해주고 국어라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뭐 착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또 일반 시민 중에서는 그 국어라는 사람들을 그렇게 시스템 안으로 들여보내서 사회복지 시스템에 제대로 된
그 보장을 해주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그들을 향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민 안 하는 사안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되는 네. 사람들은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에서 국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예. 내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예. 그냥 자유롭게 나는 또 구걸도 하고 이렇게 이동도 하고 그러면서 살겠다라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유럽에는 예를 들어서 집시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어라는 사람들이 꼭 스웨덴 출신자뿐만이 아니라 예.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돈을 내서 면허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별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국어를 대신에 장사하는 걸로 약간 포지션을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그 블루베리라고 하는 그거를 마치 행상을 하는 것처럼 노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단속을 피해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 지성 씨의 얘기인데 부친 얘기를 하면서 좀 눈물을 흘렸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지성 씨가 지금 의사 역할로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데 이 통증을 다루는 의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호평받고 있는데 예. 그게 요 얼마 전에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나한테 이런 어떤 이 드라마 속 배역에 몰입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부정맥 때문에 심정지가 계속 와서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고통받으며 사시겠느냐 아니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겠느냐. 예. 근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 성공하면 현재 고통에서 해방되지만 실패하면 이게 사망률이 80%에 이른다. 그 선택을 자기가 해야 됐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고통을 참으면서 계속 사시라고 할 것인가 위험하지만 수술을 받으시라고 할 것인가 그 선택을 아들로서 굉장히 힘든 선택이었는데 예. 결국 수술을 받으시라고 이제 했고 그렇게 힘든 선택을 했던 경험 때문에 예. 현재 역할에 몰입할 수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건강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 수술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100% 건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 부정맥으로 인한 굉장한 극심한 통증 거기에선 벗어나서 일단은 뭐 자식들 결혼 생활 뭐 손주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성 씨 부친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네요. 원래 이제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그 여수과학정보고등학교 그 교장도 하시고 해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교육감 출마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니 그 아들 유명한 아들 있는데 선거에 좀 이용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블랙카드에도 뭐 지성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뭐 4등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낙선이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이 교육감 선거라는 게 사실 이제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눠서 사실 또 전교조 지원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완전히 갈리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지성 아버지도 안 통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